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그 연결성은 남북 관계에서 지금 이상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현정은이라는 현대아산 그 회장, 자살한 정몽원 씨의 부인되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일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서 합의를 했다. 금강산 관광, 뭐 이산가족 상봉, 뭐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현정은이라는 여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김정일하고 합의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딱 휴전선 넘어 들어오자마자 우리 안기부에서 연행을 해가지고 당신 왜 멋대로 그렇게 다니냐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현정은 김정일 합의 사항을 이명박 정부가 지금 따라가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꼴을 들고 있어요. 현정은이가 대통령이고 이명박 씨는 국무총리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회사 경영할 때는 모르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써도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국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국민 교육이 안 돼요. 대통령이 이런 짓을 방치를 하면서 국민들을 보고 법 지켜라, 규칙 지켜라 이렇게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동창회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현대건설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처럼 흥정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무엇이 문제가 좀 잘못 이끌어졌는데 이게 현대아산이라는 이 문제회사는 이것도 국민들 손으로 아예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변해야 돼요. 현대아산이라는 회사는 정주영 씨가 1998년에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할 때부터 이게 뭐가 잘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 심대한 피해를 한두 번 준 게 아니에요. 2000년 6월에 있었던 김대중, 김정일 회담은 그 주소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현대아산 정몽원 회장이 했어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그처럼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 평양회담을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북한이 요시다 다케시라는 일본 사람을 통해서 정몽원 씨한테 전하고 정몽원 씨가 김대중 정부한테 전하면서 남북 간의 비밀회담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북한한테 5억 달러를 준다는 이런 뒷거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을 일본 사람이 중계를 했어요. 일본 사람이 중계를 했습니다. 또 그 회담장에 그 요시다 다케시라는 친구 일본인 기업인이 와가지고 남한 북한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할 때 그 옆에서 끼어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출발부터가 2000년 6월에 있었던 김정일, 김대중 회담은 이 출발부터가 아주 변칙적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회담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우선 만나서 이 통일 문제나 민족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합의하자는 이야기가 없고 완전히 돈 가지고 상거래하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북한에서 얼마를 부르느냐 하면 10억 달러를 하는 거예요. 10억 달러. 10억 달러 못 주겠다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5억 달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뒤에서 협상한 결과예요. 그걸 읽어보면 완전히 장사꾼들이 만나가지고 남북 문제를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김정일한테 많은 비자금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짝짝꿍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2003년에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 수사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에 다 올려놨어요. 뭐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저 사이트에 와서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 정상회담을 매수를 했어요. 5억 달러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이란 이름 하에서 벌어진 것이 6.15 선언이고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남한을 적화하자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해서 김대중이가 받아들이는 서명을 한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사람들한테는 김대중이가 백기를 들고 사상전에서 진 김대중이가 백기를 들고 김정일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하도록 하는 명분을 만들고, 그 뒤 한 10년 동안 두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100억 달러의 돈과 물건을 갖다 주고, 그 돈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남은 돈 가지고는 남한에 아마 가족들한테 많이 보내고, 또 6.15 선언이라는 걸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남한에 있는 친북 좌익 세력들을 부추겨가지고 반미운동하게 하고 친북운동하게 하고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 속으로 몰아갔던 것이 바로 6.15 선언이었어요. 6.15 선언. 6.15 선언은 이 출발, 그 회담 자체, 그 다음에 그 회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연속해가지고 6.25 사변보다도 더 치명적인 6.15 사변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망국적인 행동, 반역적인 행동을 무슨 단어로서 요약할 거냐? 이것은 6.15 사변 사태입니다. 6.15 사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6.25 사변은 무력으로 침략을 한 거고, 6.15 사변은 사상전에서 남한이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적과 동지를 구분 못하는 이런 망국적인 상황을 만들고 법치가 파괴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6.15 사변입니다. 6.15 사변. 그 과정에서 이 현대 아산이라는 회사가 주범입니다. 주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결국 현대 하이닉스라는 회사, 이렇게 하면은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대 하이닉스라는 전자회사가 이제 부도 위기로 몰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정봉원 씨가 정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정부가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공적작업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봉원 씨는 또 뜯어먹힙니다. 정치자금 줘가지고 한 700억을 뜯어먹혔어요. 들통 난 것만 해도 700억. 그래서 노무현 때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그 부인이 다시 그 회사를 이어받았어요. 지금 제대로 하면 절대로 저 회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국민들이 가도 안 돼요.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이게 작동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꼴을 보면은 현정은 씨는 김정일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이명박 정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현정은 씨를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 살기 위해서 김정일이한테 부탁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보도를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건 내국적 기업입니다. 내국적 기업. 그리고 김대중 씨에 대한 평가는 6.15 선언으로서 결정이 된 것이 위대한 기업인인 정주영 씨도 손때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한 이후부터는 말년까지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실수를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청년기에 실수를 하면은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김대중, 정주영 이 두 사람이 말년에 결국 김정일을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의 평생 업적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